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애플이 TSMC를 건너뛰고 삼성전자의 아이폰 핵심 부품을 맡겼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2조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찍어내는 게 아니라 설계까지 함께 참여하는 조건이었죠. 외신은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플이 TSMC 대신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 신호탄이다라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TSMC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불과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무디스는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수율이 안 나온다. 고객이 이탈한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온갖 악재가 쏟아지던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애플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0개월 만의 반전이었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천회일인이라고 합니다. 대만 신주시에서 태어나 TSMC에서 18년을 일한 반도체 엔지니어였습니다. 공정 개발부터 북미 영업까지 파운드리의 모든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세계 1위 TSMC를 떠나 2위 삼성으로 갔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대만 언론은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TSMC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죠. 아내는 울면서 말렸습니다. 당신 18년을 바친 회사잖아. 왜 만년 2등한테 가려고 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은 영원히 TSMC를 넘을 수 없다고. 가봤자 커리어만 망친다고. 하지만 저는 이직 후 3개월 만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삼성은 이미 과거의 삼성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몰려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1998년에 TSMC에 입사했습니다. 그해 여름, 대만 신주 사이언스파크의 TSMC 본사 앞에 처음 섰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유리 건물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치던 로비에 들어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을 바꿀 곳이구나. 당시 TSMC는 이미 파운드리 1위였지만 지금처럼 압도적이지는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었고 인텔도 호시탐탐 시장을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리스 창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TSMC는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웠거든요. 180나노에서 130나노로 다시 90나노로. 공정 미세와 경쟁에서 우리는 항상 반걸음 앞서 나갔습니다. 저는 공정 개발팀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45나노 공정 개발에 참여했고 28나노에서는 팀 리더를 맡았죠. 클린룸에 들어가면 하얀 방진복의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웨이퍼를 다룰 때면 손끝이 저릿저릿했죠. 새벽 3시에 퇴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한 번은 28나노 수율이 도저히 안 나와서 일주일을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한 적이 있었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의자 3개 붙여서 잠을 잤죠. 눈이 충혈되고 손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을 때 됐다. 수율 95% 나왔어. 팀원들과 얼싸안고 소리를 질렀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로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엔비디아 GPU가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그때 삼성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삼성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걔네는 메모리나 잘하지. 파운드리는 글쎄.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 말이었습니다. 다들 웃었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물론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율이 우리보다 한참 떨어졌고 주요 고객도 자사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외부 고객을 유치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여름이었을 겁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복도가 웅성거렸어요. 동료가 저를 붙잡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린, 큰일 났어. 삼성이 애플 A9 물량 일부를 따냈대. 뭐, 애플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플은 우리의 최대 고객이었거든요. 그런 애플이 삼성에 물량을 준다고?
사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실마다 긴급 회의가 열렸고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달 후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애플이 TSMC 칩과 삼성 칩을 둘 다 쓰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비교를 시작한 거예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삼성 칩이 발열이 더 심했고 배터리 소모도 더 컸거든요. 칩 복권이라는 게 뭐야? 아내가 뉴스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TSMC 칩이 당첨이고 삼성 칩이 꽝이라는 뜻이야. 세상에, 같은 아이폰인데 칩에 따라 성능이 달라? 응. 삼성 수율이 우리를 못 따라오니까.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삼성은 영원히 2등이라고.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TSMC를 넘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애플은 핵심 물량을 전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업계 전체가 그렇게 봤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5%, 삼성이 12% 정도였거든요. 4배 이상 차이가 났죠. 기술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5나노 양산 시작할 때 삼성은 아직 7나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 3나노는 말할 것도 없지. 걔네 GAA 공정 수율이 몇 퍼센트래? 30%도 안 된다던데? 끝났네. 그 수율로는 고객이 안 맡기지. 연구실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걱정이 아니라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고객 신뢰도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세계 최고의 팹리스 기업들이 전부 우리 고객이었어요. 그들이 왜 TSMC를 선택했을까요? 수율이 안정적이고 납기를 지키고 기술 로드맵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삼성, 수율이 들쭉날쭉해서 못 맡기겠어. 납기 지연이 잦대. 우리 일정에 차질 생기면 어떡해. 고객 응대도 관료적이라던데. 뭐 하나 바꾸려면 결제가 10단계야. 실리콘밸리 출장을 갔을 때 고객사 임원에게 직접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일군 고객들이 삼성을 외면할 수밖에요. 저는 TSMC에서 18년 동안 승승장구했습니다. 공정개발팀에서 북미 영업팀으로 옮긴 후에는 실리콘밸리 고객들을 담당했어요. 엔비디아, AMD 같은 굵직한 기업들과 계약을 따내면서 사내에서 인정받았죠. 한 번은 엔비디아와 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후 회장님께 직접 표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웨이린, 자네 덕분에 우리가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됐네.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죠. 연봉도 올랐고 직급도 올랐습니다. 대만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어요. TSMC는 철저한 연공서열 문화였습니다. 부사장급 이상은 창업 멤버들이 꽉 잡고 있었고 아무리 성과를 내도 그 벽을 넘기는 어려웠죠. 웨이린, 자네 실력은 인정하네. 하지만 부사장 자리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인사 담당 임원이 어깨를 두드리며 한 말이었습니다. 아직이라고 했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였죠. 저는 48세였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일할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은퇴까지 버텨야 하나? 밤마다 천장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 한숨 소리에 잠을 깼죠. 여보, 무슨 걱정 있어? 아니,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에어컨을 틀고 소파에 앉았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82점, 한국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DS 부문 인사 담당 김성준입니다. 천혜일인 부장님 되시죠? 삼성이라는 말에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경쟁사에서 왜 연락을 했을까? 스카우트 제안이라면 당연히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파운드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북미 영업을 총괄할 분을 찾고 있는데 부장님을 추천받았습니다. 북미 영업 총괄이라고요? 네, 부사장급 직책입니다. 연봉과 처우는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부사장이라니. TSMC에서는 꿈도 못 꿀 자리였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죠. 삼성, 거기 파운드리 망하기 직전이잖아. 아내가 저녁을 차리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뉴스 못 봤어? 수율 안 나와서 엔비디아도 떠났다던데.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내렸잖아.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당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3나노 GAA 공정 수율이 30%도 안 나왔고 엔비디아가 물량을 빼서 TSMC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돌았죠.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었고 업계에서는 삼성 파운드리 접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신 18년을 바친 회사를 왜 버리고 거기를 가려고 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TSMC에서는 부사장이 될 수 없지만 삼성이라면 얘기가 다르니까요. 비록 침몰하는 배일지라도 선장 자리라면. 저는 열흘을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장단점을 적어봤어요. TSMC의 안정성과 명예, 삼성의 기회와 위험. 종이가 양쪽으로 빼곡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삼성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부장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만이라도 나눠보시죠. 서울 본사로 오시면 경영진이 직접 뵙겠습니다. 저는 결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삼성타운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회색 하늘, 빽빽한 빌딩 숲. 대만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미팅을 하고 정중히 거절하자. 그렇게 생각했죠. 삼성타운 로비에 들어서니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천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통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거든요. 흰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악수를 하는데 소나기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커피가 나오고 잠시 한담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리모컨을 들었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떴습니다. 첫 슬라이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 파운드리 2.0 새로운 시작.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얼마나 거창하게 포장했나 보자.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향후 3년간의 기술 로드맵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2나노 GAA 공정 개발 일정, 텍사스 오스틴 공장 증설 계획, 신규 고객 유치 전략, 그리고 투자 금액. 오스틴 공장에만 19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한국 돈으로 2조 7천억 원이죠. 2조 7천억? 평택 클러스터에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향후 5년간 총 투자액은. 사장이 숫자를 말했을 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천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이 화면을 끄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TSMC를 따라가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다른 길이라니요? TSMC는 범용 파운드리입니다.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규모의 경제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TSMC의 가장 큰 강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맞춤형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객과 함께 설계하고 함께 개발하는 겁니다. 단순히 찍어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파트너가 되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TSMC의 강점은 규모의 경제. 하지만 그게 약점이 되기도 했어요. 고객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거든요. 대형 고객이 아니면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었죠. 중소형 고객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삼성이 그 틈을 노리겠다는 건가? 최근 우리가 애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애플이요? 네. 이미지 센서 칩인데 단순 생산이 아니라 설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조건입니다. 애플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플은 TSMC의 최대 고객이었거든요. 그런 애플이 삼성과 설계 협력을?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천 부장님, 2년만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2년이요? 네. 2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 떠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2년 후에는 부장님이 먼저 남겠다고 하실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계획은 분명 야심찼어요. 하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까? 삼성이 TSMC를 넘을 수 있을까?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결국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TSMC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뭐, 삼성으로 간다고? 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죠. 웨이린,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삼성 파운드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잖아.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커리어 끝이야.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웨이린, 진짜 가는 거야? 생각 좀 더 해봐. 거기 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삼성은 삼성이야. 아깝다. 18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TSMC가 싫으면 인텔이라도 가지. 왜 하필 삼성이야. 거기 이군 리그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18년을 함께한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웨이린, 잘 가라. 언제든 돌아올 자리는 있으니까. 그 말이 위로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만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TSMC 팀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후회할 거야.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3개월 후에 제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줄은요. 삼성전자 첫 출근 날, 저는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월 중순이었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로비에서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천 부장님, 아니 이제 천 부사장님이시죠. 환영합니다. 부사장. 그 직함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사무실은 TSMC와 비슷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 최신 장비,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었죠. 요즘 사내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율 문제 때문에 고객 이탈이 있었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죠.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사내 시스템을 익히고 주요 인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다들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눈빛에는 의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TSMC에서 왔다는데 우리를 깔보는 거 아냐? 얼마나 버티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 부사장, 오스틴 가봤어? 아직 못 갔습니다. 이번 주에 가봐. 직접 눈으로 봐야 감이 올 거야. 그렇게 저는 텍사스 오스틴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렌터카를 몰고 공장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텍사스의 광활한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갈색 땅, 드문드문 보이는 선인장, 뜨거운 햇살. 대만의 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30분쯤 달렸을까, 저 멀리 거대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삼성 공장인가? 가까이 갈수록 규모에 놀랐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커 보였어요. 건물 외벽에는 SAMSUNG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현지 법인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한국인이었는데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천 부사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클린룸으로 향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최신 EUV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이게 전부 EUV인가요? 네.
작년에 대량 도입했습니다. 아직 설치 중인 것도 있고요. ASML의 EUV 장비는 대당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해서 TSMC도 확보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죠.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많이? 저는 장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상태가 좋네요. 관리를 잘하고 있군.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붙어 있습니다. 수율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클린룸 한쪽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커피컵이 책상에 수북이 쌓여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TSMC에서 28나노 수율 잡느라 고생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 친구들, 집에는 가나요? 요즘은 거의 못 갑니다. 이번 달 안에 결과를 내야 해서. 법인장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클린룸을 나와 사무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대형 스크린에 공정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2나노 GAA 공정입니다. 수율이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어요. 얼마나 나오고 있죠? 40% 초반입니다. 40%라. 양산하기엔 턱없이 낮은 수치였습니다. TSMC 기준으로는 최소 70%는 나와야 했거든요. 원인은 파악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잡아가는 중인데 법인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똑바로 바라보자.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본사 압박이 심합니다. 4분기까지 결과를 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주 후면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기다려 봅시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법인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부사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TSMC를 떠나셨습니까? 거기가 훨씬 좋은 조건이었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TSMC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르죠. 바닥이니까요. 바닥이라. 바닥에서는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법인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말씀,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스틴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시설은 예상보다 좋았어요. TSMC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율은 여전히 문제였죠. 40%로는 고객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눈빛이요. 충혈된 눈, 지친 얼굴.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 그건 TSMC에서 28나노를 잡을 때 봤던 눈빛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될지도 모르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스틴에서 돌아온 후 2주가 지났습니다. 4월 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오스틴에서 보낸 2나노 공정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저는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수율 58%.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58%라고 적혀 있었어요. 2주 전에 40% 초반이었는데 벌써 58%. 저는 당장 오스틴 법인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네. 저도 처음엔 못 믿었는데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랐죠? 새로운 시각 방식을 적용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TSMC에서 일할 때 수율 10% 올리는데 몇 달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18%를 올렸다고? 4분기 목표가 얼마였죠? 70%입니다. 이 추세면 가능하겠네요. 네. 엔지니어들 사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 속도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건 예상 밖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사장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천 부사장, 지금 올라와. 사장실에 들어서니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것 좀 봐. 화면에는 한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애플 이미지 센서 프로젝트 제안서였어요. 이게 뭡니까? 애플에서 온 RFP야.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 칩인데 우리한테 제안을 요청했어. 저는 의자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애플이 먼저요? 응. 그런데 조건이 좀 특이해. 사장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단순 생산이 아니라 설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구조야. 우리 엔지니어들이 애플 팀이랑 공동 개발을 하는 거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운드리는 고객이 설계한 칩을 받아서 찍어내기만 합니다. 설계에 참여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협력이었어요. 기술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왜 애플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TSMC가 너무 바쁘거든. 풀가동 중이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야. 납기도 밀리고 가격 협상도 안 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SMC에 있을 때도 그런 불만을 종종 들었거든요. 대형 고객이 아니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일정 조정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틈을 노리는 거군요. 그렇지. 우리는 생산 여유가 있으니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사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 부사장, 이거 내가 맡아. 북미 영업 총괄이잖아. 제가요? 애플 담당자들 만나서 협상해봐. 내가 TSMC 출신이니까 저쪽 사정도 잘 알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애플과의 협상이라. 성공하면 대단한 성과지만 실패하면 책임도 클 거예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음 주에 쿠퍼티노로 가. 내가 미팅 잡아줄게. 사장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애플과의 설계 협력이라니. TSMC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애플이 정말 삼성을 선택할까? TSMC와의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그 의문은 쿠퍼티노에서 풀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로 향했습니다. 애플 파크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주선처럼 생긴 원형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죠. 주변은 온통 초록색 잔디와 나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로비가 엄청나게 넓었어요. 천장이 아득히 높았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Mr. Chen, welcome. 애플 부품 조달 담당 부사장 마이클 존슨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악수를 하는 손이 부드러웠어요. 오랫동안 TSMC에 계셨죠? 네, 18년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사정을 잘 아시겠네요.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마이클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을 고려하는 이유는 TSMC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바빠요. 저희 물량이 크긴 하지만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나 AMD도 큰 고객이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납기도 문제예요. 작년에 2번이나 밀렸습니다. 아이폰 출시 일정에 영향을 줄 뻔했죠. 가격은요? 협상이 안 돼요. TSMC가 갑이니까. 그쪽에서 부르는 대로 줘야 합니다. 마이클이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TSMC에만 의존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삼성을 고려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단순 생산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삼성 엔지니어들이랑 공동 개발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구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입맛에 맞게 칩을 최적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설계 참여는 기회이자 도전이었어요. 애플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추려면 엔지니어들이 고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삼성 기술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죠. 가능합니다. 제가 대답하자 마이클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확신하십니까? TSMC도 이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TSMC는 규모가 크니까 맞춤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마이클이 옆에 있던 동료와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해보죠. 협상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 사양, 납기, 가격, 품질 기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졌죠. 애플 측은 까다로웠지만 불합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명확했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파트너십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마이클의 그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스터 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TSMC를 떠나셨습니까? 거기가 훨씬 안정적이었을 텐데. 두 번째로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요. 무슨 뜻이죠? TSMC는 이미 정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직 올라가는 중이에요. 저는 올라가는 과정이 더 재미있습니다. 마이클이 피식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애플파크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확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삼성이 애플과 설계 협력을 한다면 이건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TSMC도 못한 일을 삼성이 해내는 거니까요. 애플과의 미팅 후 2주가 지났습니다. 5월 초 사무실에 출근하니 팀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일본에서 연락 왔습니다. 일본 PFN이라는 회사인데 이나노 공정으로 AI 칩을 맡기고 싶다고요. PFN, 저도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Preferred Networks. 일본의 AI 스타트업인데 도요타와 협력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기술력으로는 일본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가 왜 갑자기 TSMC 납기가 너무 밀린다고 합니다. 우리 쪽 조건을 검토하고 싶대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삼성에 물량을 맡긴다고? 보통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걸 꺼리거든요. 기술 유출 우려도 있고 국민 정서도 있고. 직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잡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PFN 담당자는 40대 초반의 일본인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PFN 사업개발 담당 타나카입니다. 삼성전자 천회일인입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눈 후 타나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을 고려하는 건 TSMC 상황 때문입니다. 또 TSMC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납기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 고객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대형 고객 물량 먼저 처리하느라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협상 여지가 없어요. 저희는 다릅니다. 납기와 가격 모두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타나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부사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삼성 이나노 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히 걱정됩니다.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숨길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신뢰를 잃을 거예요. 현재 60%입니다. 4분기까지 70% 이상 올릴 계획입니다. 60%요? 타나카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40% 정도라고 들었는데 2달 전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저는 오스틴에서 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수율 추이 그래프가 떴죠. 보시다시피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면 4분기 목표 달성은 무리가 아닙니다. 타나카가 한참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이 속도는 예상 밖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타나카가 옆에 있는 동료와 일본어로 뭔가를 속삭였어요. 저는 일본어를 조금 알아들었는데 긍정적인 내용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화상회의를 끝내고 나서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삼성을 고려한다. 그것도 기술력으로 유명한 PFN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크로비티와 카난. 둘 다 비트코인 채굴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전 세계 채굴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이죠. 삼성 이나노에 관심이 있습니다. 미팅을 요청해도 될까요? 팀장이 보고를 하는데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기업이 왜 삼성에 TSMC가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압박 때문에 중국 기업 물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아, 그거였군요.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TSMC가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삼성은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미팅 잡으세요. 이틀 후 마이크로비티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중국인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어요. 저희 상황을 아시겠지만 TSMC가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해요. 삼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력만 된다면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나노 수율이 어떻습니까? 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60%입니다. 4분기까지 70% 이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SMC보다는 낫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빠르게 개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과 납기는 저희가 더 유리합니다. 담당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유리합니까? 저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흥미롭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상회의를 끝내고 나서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저들은 선택지가 별로 없으니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PFN이 먼저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이나노 공정으로 AI 칩을 생산하기로 한 거죠. 일본 기업이 삼성의 물량을 맡기다니 역사적인 일입니다. 팀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뒤이어 마이크로비티와 카난도 계약을 했습니다. 물량은 크지 않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TSMC가 거절한 고객을 삼성이 받았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무렵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차보라이트라는 AI 스타트업이 삼성 산하노 공정에서 칩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옴니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신개념 AI 칩이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차보라이트 CEO가 인터뷰에서 삼성을 칭찬했습니다. 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테크 매체 기사가 떠 있었어요. 삼성은 우리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줬다. TSMC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는 침몰하는 배였어요. 고객 이탈, 수율 문제, 신용 등급 하락.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애플, 일본 PFN, 중국 기업들, 미국 AI 스타트업. 다양한 고객들이 삼성을 선택하고 있었죠. 물론 TSMC를 넘어선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삼성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도 그걸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 6월 중순, 예상치 못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팀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부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블룸버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무디스, 삼성전자 신용등급 전망 상향.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무디스는 삼성전자의 AI 반도체와 HBM 시장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운드리 부문에서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 모두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R&D 투자 덕분에 기술 경쟁력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제시했다. 10개월 만의 상향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 모두 회복세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축하할 게 뭐가 있어. 엔지니어들이 고생한 거지. 그래도 고객 유치하신 게 크죠. 애플, PFN, 중국 기업들. 그게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무디스 평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컸습니다. 외부에서도 삼성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대만 번호였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TSMC 후배의 린지아웨이였거든요. 여보세요? 웨이린 형, 나야. 지아웨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형, 나 좀 만나면 안 돼?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만나긴 어렵고 통화로 하자. 무슨 일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거기 삼성 분위기 어때? 솔직히 말해줘.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왜 물어보는 건데? 나도 고민이 있어서. 무슨 고민? 여기 TSMC 요즘 좀 힘들어. 일은 많은데 올라갈 자리는 없고 형이 떠난 이유를 알 것 같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직 생각하는 거야?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삼성이 솔직히 좀 불안하잖아. 뭐가 불안한데? 수율이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가봤자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지하웨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 오기 전에. 그런데 와보니까 달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이달 전에 40%였는데 지금 60% 넘어. 엔지니어들이 미친 듯이 일하고 있거든. 진짜? 응. 그리고 고객도 늘고 있어. 애플, 일본 PFN, 중국 기업들. TSMC에서 못 받는 물량을 우리가 받고 있어. 지하웨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형, 후회 안 해? 뭘? TSMC 떠난 거. 18년을 바쳤잖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후회. 그런 감정이 있었나? 아직은 모르겠어.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여기는 올라가는 중이야. TSMC는 정상에 있지만 정상에선 내려가기만 하잖아. 여기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중이야. 그게 더 재미있어. 지하웨이가 웃었습니다. 형, 변했네. 변했나? 응. 예전엔 그렇게 안 말했잖아. 무조건 안정적인 게 최고라고 했는데. 사람이 변하나 보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TSMC 팀장의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 애플 계약도 확정되지 않았고 인원호 수율도 더 올려야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삼성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도 그 변화의 일부라는 것.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무디스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이 올랐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게 무슨 뜻이야? 외부에서도 삼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은 맞다는 거지. 잘 됐네. 당신이 맞았구나. 아내가 웃었습니다. 아직 몰라. 아직 확정된 건 없어. 그래도 기분 좋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분은 좋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TSMC에서 18년을 보냈어요.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했죠. 하지만 거기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어요. 정상에 도달했으니까. 삼성은 달랐습니다. 아직 정상이 아니었어요. 올라가야 할 산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그게 가장 짜릿한 거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TSMC에서 알던 삼성은 이미 과거의 삼성이라는 것. 지금의 삼성은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달라질 겁니다. 7월 중순,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미국 번호였어요. 쿠퍼티노 지역 번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스터 젠, 마이클 존슨입니다. 애플 부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났어요. 저희 내부 검토가 끝났습니다. 이미지 센서 칩 프로젝트, 삼성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2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설계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2조 7천억.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감사해야죠. 삼성팀의 유연한 대응이 결정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애플이 삼성을 선택했다. TSMC를 건너뛰고 설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애플이랑 계약 확정됐어. 2조 7천억.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지금요? 응. 방금 마이클한테 전화 왔어. 팀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냈네요. 해냈어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들썩였어요.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애플이 우리를 선택했대. 2조 7천억이래. TSMC 건너뛰고 사장에게 보고하러 올라갔습니다. 수고했어. 사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나기 힘이 예전보다 더 강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 계약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해. 그래야 다음이 있어. 알겠습니다. 천 부사장, 내가 뭘 했어?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2년 안에 남겠다고 할 거라고 했지. 아직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도 웃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더 지켜봐야죠. 그래, 겸손한 게 좋아. 하지만 오늘은 좀 즐겨도 돼. 사장실을 나오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4개월 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그때는 불안했어요. TSMC 팀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후회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플이랑 계약 확정됐어. 정말? 아내가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2조 7천억 원이야.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래. 세상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당신이 맞았구나. 삼성 가길 잘했어. 아직 몰라. 이제 시작이야. 이 계약을 잘 수행해야 해. 그래도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당신이 지지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CNN,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죠. 애플, TSMC 건너뛰고 삼성 선택. 2조 7천억 원 규모.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 신호탄. TSMC 독주 체제의 균열.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삼성 대단하다. 드디어 해냈네. 애플이 인정한 기술력. 국뽕 차오른다. TSMC 긴장하겠네.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TSMC 점유율이 55%인데 수율이 문제야. 제대로 찍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부활하는 용구로. 그리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팀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어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삼성, 반도체 제조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라면 일본 최고의 경제지였습니다. 그런 매체가 삼성을 칭찬하는 기사를 썼다고?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2조 7천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단순한 생산 계약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공동 개발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TSMC가 규모의 경제로 시장을 지배해왔다면 삼성은 맞춤형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파운드리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 어려웠거든요. 일본 매체가 한국 기업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다니.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팀장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유럽 매체들도 비슷한 기사를 내고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화면에는 영어 기사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TSMC의 대안을 찾는 기업들, 삼성에 주목하다. 삼성의 유연한 전략,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차별화.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4개월 전, 삼성 파운드리는 업계의 웃음거리였어요. 수율이 안 나온다. 고객이 이탈한다. TSMC를 절대 못 넘는다. 그랬던 삼성이 지금은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눈부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응. 계약을 따낸 건 첫걸음일 뿐이야. 이걸 완벽하게 수행해야 해. 그래야 다음 계약이 오고, 그 다음 계약이 오고, 그렇게 쌓여야 진짜 TSMC를 넘을 수 있어.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아직 갈 길이 멀어. TSMC 점유율이 55%고 우리는 12%야. 4배 이상 차이가 나. 그런데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저는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오후, 오스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법인장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이나노 수율이 70%를 넘었습니다. 70%? 네.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72%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4개월 전에 40%였던 수율이 72%까지 올랐다. 엔지니어들한테 수고했다고 전해줘. 정말 대단해. 네.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애플 계약 소식에 사기가 더 올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2%. 이 정도면 양산에 문제가 없었어요. 애플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죠.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TSMC 후배 지하회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뉴스 봤어. 축하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아직 시작일 뿐이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형, 나도 결정했어. 뭘? 삼성 지원하려고.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올라가는 과정이 더 재미있다는 거. 저는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환영할게.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수율 소식을 전했습니다. 72%까지 올랐어. 그게 좋은 거야? 응. 양산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야. 애플 물량을 제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그래? 응. 밝아졌어. TSMC 있을 때보다 훨씬.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TSMC에서 18년을 보냈어요.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했죠. 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지쳐 있었어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게 답답했거든요. 삼성에 와서 그게 달라졌습니다. 도전이 있었어요. 불확실성이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는데 지금은 확신이 생겨. 여기서 끝까지 해보고 싶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좋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어요. 처음 삼성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을 침몰하는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봤자 커리어만 망친다고.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삼성은 침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수율은 40%에서 72%로 올랐어요. 애플과 2조 7천억 원 계약을 따냈죠. 일본 PFN, 중국 기업들, 미국 AI 스타트업들이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무디스는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했어요. 일본 매체는 삼성을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했죠. 이 모든 게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TSMC를 넘으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죠. 어쩌면 평생 못 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삼성은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거라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TSMC 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후회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삼성이 저를 불러줘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삼성이 정상에 오르는 그날까지. 아니, 정상에 오른 후에도. 왜냐하면 올라가는 과정이 가장 재미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TSMC 18년 엔지니어 천의일인이 삼성전자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한국 기업의 저력을 믿고 응원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기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바닥에서 시작해도 방향이 맞으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